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홀가분함과 함께 찾아오는 빈둥지의 평화로움은 많은 어머님들이 꿈꾸는 황금빛 노년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워진 둥지에 예기치 못한 불청객, 즉 다시 돌아온 성인 자녀가 자리 잡으면서 꿈꾸던 노년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한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겪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지키고 새롭게 설계해나가는 용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0대 후반의 가정주부 민지 씨입니다. 민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오직 남편과 두 아이, 딸 유나와 아들 지훈이를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의 등원과 등교를 도왔으며 하원 후에는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이들의 학원 픽업은 물론 남편의 회사 일까지 살뜰히 챙기며 스스로를 가족의 헌신적인 관리자라고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민지 씨를 보며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뜰하게 챙기냐며 칭찬하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언젠가 내 삶도 찾아야지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남편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인 꽃꽂이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는 그림도 가끔 그려보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듯 딸 유나는 대기업에 취직해 일찌감치 독립했고 아들 지훈이마저 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나면서 민지 씨에게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빈둥지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텅 빈 아이들의 방을 바라보며 민지 씨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고 주말에는 캠핑을 떠나는 등 그동안 꿈꾸던 노년을 조금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몇 년간 뜸했던 꽃꽂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꽃집에서 신선한 꽃을 고르고 예쁘게 장식하는 일은 그녀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니고 카페에 앉아 느긋하게 수다를 떨며 삶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꿈 같았던 자유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딸 유나가 짐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짧은 한마디와 함께 돌아온 유나의 얼굴에는 깊은 상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막 28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큰 좌절을 겪고 돌아온 딸의 모습에 민지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딸에게 자신의 둥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 씨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상심한 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지만 딸 유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점차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대신 매사에 무기력하고 회복이 더뎠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겠다는 말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딸은 집안일을 거드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전에 살림꾼이었던 민지 씨는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집안 곳곳에 쌓여가는 유나의 물건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딸의 사소한 투정과 요구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라는 존재를 다시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던 설렘도 사라졌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딸의 눈치를 보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딸이 아픈데 엄마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하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딸이 힘들다는데 좀 이해해주라며 오히려 민지 씨에게 딸을 더 보듬어주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아픔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삶은 대체 언제쯤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딸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알 수 없는 원망이 민지 씨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가족의 관리자라는 역할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지훈이가 지방 발령받은 곳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민지 씨는 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지만 아들 또한 눈에 밟혔습니다. 지방 생활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혹시 아들도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딸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집에만 머물고 아들은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지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딸의 생활비는 물론 아들에게 가끔 보내주는 용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병원비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책임져야 할까 하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민지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을 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심지어 자신이 키운 꽃마저도 시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민지 씨는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는 생각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이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오랜 고민 끝에 민지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이자 상담사로 활동하는 오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친구는 조용히 민지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지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이기적인 것도 아니야. 너는 충분히 훌륭한 엄마였고 지금도 그래. 이제 네 인생을 살 시간이야.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된 인격체야. 우리가 키울 책임은 있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네가 먼저 단단해져야 딸도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어. 친구의 따뜻한 위로와 냉철한 조언은 민지 씨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주도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담 후 집으로 돌아온 민지 씨는 다시 꽃집을 찾았습니다. 시들어가던 꽃에 물을 주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그녀 자신에게도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딸, 유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하지만 너는 이제 어른이고 너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다. 엄마도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엄마에게도 엄마의 남은 인생이 있단다. 다음 달부터는 네가 생활비를 보태고 집안일도 함께 부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는 네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게. 유나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서운해했지만 어머니의 눈에 담긴 단호함과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엄마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 씨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단호함 속에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 듯했습니다. 자책감에만 빠져 있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다음 스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업 교육 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소소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민지 씨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이제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지 씨에게 꽃꽂이 도구를 사주었고 민지 씨가 잠시 집을 비워도 혼자서 집안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다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오전에는 여전히 꽃꽂이 학원에 다니고 오후에는 작은 공방에서 꽃꽂이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재능 기부 활동도 하며 사회와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새로운 열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서로를 힘들게 했던 굴레는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민지 씨는 깨달았습니다. 비워진 둥지에 다시 돌아온 자녀는 불청객이 아니라 그녀의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을 깨우는 뜻밖의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삶은 다시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가족 모두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독립했던 성인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캥거루족 현상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취업, 결혼, 이혼 등 복잡한 사회 문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둥지는 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책임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며 부모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고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진정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성인 자녀의 귀환이 예상치 못한 빈둥지 증후군을 가져왔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가족 간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적절한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시키는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취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십시오. 당신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런 당신을 보며 더욱 큰 용기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둥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